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지의 가족의 미선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임신 34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뽀약이 출산용품을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서 때는 되게 일찍부터 준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래도 둘째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준비하는 게 있네요. 근데 제가 첫째 때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어서 출산 전에 준비할 것들을 좀 간추려 봤어요. 인터넷에서 되게 검색을 하다 보면 출산용품에 대해서 리스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꼭 처음부터 그걸 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엄마다 보니까 정말 출산 전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니까 너무 또 이걸 가지고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한번 첫째 맘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출산용품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의류 같은 경우는 베네저고리나 네이, 바디슈트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베네저고리 같은 경우는 진짜 짧게 쓰거든요. 그리고 병원이나 조련을 가시게 되는 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하나를 받고 조련에서도 하나를 받아요. 벌써 베네저고리가 2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베네저고리를 더 많이 구입을 하다 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1달 정도 거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2벌 정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물로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그거는 네이로 변경을 하셔서 따로 입히셔도 될 것 같아요. 짜잔! 이번에 제가 산 뽀약이 베네저고리입니다. 베네저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게 입히기가 되게 편해요. 이거는 처음 출산용품 준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 몸에 베이지 않도록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번엔 좀 색깔 있는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흰색으로 하다 보면 아기가 이제 분유를 개어내거나 했을 때 여기 되게 얼룩이 많이 남거든요. 저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조금 색상 있는 걸로 이번에 골랐어요. 딸 아이라서 핑크한 걸로 골랐습니다. 2번째 네이입니다. 이제 신생아 베네저고리를 1달 정도 입고 나면은 그 뒤부터 이제 네이나 바디슈트, 우주복 이런 거 입고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아기들 100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또 앞에 이렇게 다 뜯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은서 같은 경우는 여기 단추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입는 건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단추가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바지고요. 사이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호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한 해 정도는 넉넉하게 입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도 많이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이 선물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첫째 가지신 분들은 네이를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 2벌 정도 구매를 하시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출산 계절에 따라서 이게 옷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에 따라서 이제 봄, 가을, 겨울 네일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겨울 아기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누빔 소재나 이런 네일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조금 선선하게 있어야 태열도 안 오르고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빔 소재로 처음에 구매했던 네이 같은 경우는 거의 입히지를 못했거든요. 겨울 아기도 적당한 두께감이 있는 한 가을 네이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주복이에요. 우주복 귀엽죠? 요것도 저는 은서 때는 진짜 솔직히 네이보다 우주복 되게 많이 입혔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에 입히니까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요것도 이렇게 단추식으로 다 뜯어서 입힐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약간 외출복으로 입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 외출복은 따로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외출할 일이 없거든요. 예방접종 아닌 이상은 거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한 150일? 100일 전에는 외출이 별로 없어서 거의 네이나 외출복은 이렇게 우주복으로 입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저는 75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아기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75 사이즈도 한 1년은 좀 넉넉하게 1년은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손싸개나 발싸개 이런 것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손싸개는 좀 많이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발싸개 대신에 양말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한 3, 4개 정도 구매를 하시면 좀 적당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속싸개나 겉싸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속싸개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유용하게 썼거든요. 아기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도 있지만 목욕할 때 이렇게 닦기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2개는 그것도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받은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학병원같이 큰 병원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출산 선물을 못 받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그냥 일반 병원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출산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전에 미리 출산 선물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하셔서 뭐 속싸개나 겉싸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 병원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겉싸개는 따로 사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받는 걸 사용했거든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죠. 아기 목욕용품입니다. 아기 목욕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욕조, 로션, 바스 뭐 이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기 물 온도 재는 거 있잖아요. 여기로 재시면 되거든요. 조금 하다 보면 진짜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기로 댔을 때 조금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물을 받아서 아기를 씻기면 되기 때문에 온도계는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욕조 같은 경우는 신생아 때는 잠깐 이렇게 담가두고 씻기 때문에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로 처음에 저희 은서 씻겼었거든요. 그거 한 2개 정도나 아니면은 슈너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조금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손톱 자를 수 있는 손톱 가위, 면봉, 발진크림 같은 경우는 저는 비판텐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지금도 저희 은서 뭐 다치거나 엉덩이에 땀띠 났을 때도 비판텐을 바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면 진짜 맞는 연고인 것 같아요. 요거는 꼭 비판텐은 미리 구비를 해두셨다가 아기가 이제 발진이 나거나 했을 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엄마들 유두에도 바를 수 있는 크림이거든요. 스테로이드제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기한테 발라도 무해한 제품이에요. 아기 손톱 가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손톱 깎기로 깎기가 좀 힘들거든요. 손톱이 되게 말랑말랑해서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아기가 이제 손싸개를 안 하고 있으면 얼굴을 막 긁거나 몸을 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아기 면봉이라든지 소독솜이라든지 뭐 피지오머 이런 거 구매를 해두시면 아기 배꼽 소독할 때나 피지오머 같은 경우는 아기 이제 코딱지 있잖아요. 코딱지 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쉽게 태열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딩젤 하나 구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귀랑 손수건입니다. 기저귀는 제가 미리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고 조리원에서 퇴소할 때쯤 저희 은서 몸무게를 보고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미리 신생아용을 구매를 해놓으면 그 사이즈가 작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몸무게를 보고 그 몸무게에 맞는 기저귀를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수건. 가제 손수건 같은 경우는 많으실수록 좋아요. 왜냐면 아기가 이제 개어내거나 뭐 얼굴 닦거나 뭐 몸 닦거나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소재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밤부 소재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은서 때도 되게 유용하게 썼던 거라 밤부 베베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대나무 소재라서 애기 씻길 때도 되게 부드럽게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거 근데 밤부 소재가 조금 비싸긴 비싸요. 그리고 요것도 천기저귀 또 샀습니다. 천기저귀 되게 유용하게 써요. 여기 이렇게
어깨에 올려서 아기 트림 시킬 때 또 사용을 하고, 베개 대신에 요거 깔아서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또 그리고 아기 씻길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좋고, 여기도 써져 있다. 속삭이로 사용하거나 트림 시킬 때 뭐 아기 베개로, 이불로, 목욕 타올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요거는 한 5장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유 관련 제품이에요. 모유 수유를 하시게 되더라도 젖병은 꼭 한 2-3개 정도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유축해서 또 아기를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는 한 2개 정도, 큰 사이즈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젖병 소독기 진짜 유용하게 쓰거든요. 왜냐면은 젖병 말고도 이제 아기 나중에 이유식 먹을 때나 아니면 장난감 소독하거나 칫솔 소독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꼭 새 거 아니어도 좋아요.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램프만 교체해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젖병 소독기는 꼭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분유 포트 같은 경우는 일반 커피 포트랑 다르게 보온이 되거든요. 아기가 분유를 먹을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분유 포트도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젖병 세정제랑 젖병솔 같은 경우는 스폰지 형식보다 실리콘 형식의 젖병솔이 더 오래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건조도 금방 되기 때문에 스펀지보다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있는 집에 꼭 필요한 온습도계랑 체온계, 요거 둘은 꼭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기 침대는 저는 처음에 원목 침대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기저귀 가리대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고 허리 굽혀서 이용하거나 무릎 굽히는데 되게 많이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좀 높이가 있는 원목 침대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한번 빌려줬었는데 그거 다시 받아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제 갓난애기들한테 가장 재밌는 놀이기구가 모빌 아니겠어요? 침대에 둘 수 있는 아기 장난감, 모빌입니다. 흑백 모빌 같은 경우는 저는 조리원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흑백 모빌을 사용을 했었고, 조금 지나서 이제 컬러 모빌 같은 경우는 국민 모빌 아시죠? 돌아가는 타이니러브 국민 모빌을 사용을 했어요. 흑백 모빌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고 컬러 모빌만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수유를 한 100일? 우리 새벽 수유 언제까지 했더라? 한 5-60일 정도까지는 새벽에 수유를 하기 때문에 수유등을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모램프로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빛 조절이 가능하고 또 충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편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아기 용품들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진짜 저 첫째 낳고서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게 택배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출산 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간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뽀약이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출산 가방 준비해 놓은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몸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이제 임신 막달이시거나 아니면 한참 임신 초기이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꼭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컨텐츠가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